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적게 거치면서 조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 결손 규모부터 오늘 짚어주시죠. 네, 지금 세금이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잘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세수 부족에 대해서 조기 경보를 내리고 세금의 탈루세액도 총점검을 하고 또 불용 예산을 가급적 허투루 쓰지 않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세수 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진도도 있지만 세금의 연간 목표가 있는데 5월 말까지 보면 현재 지금 진도율이 41%입니다. 연간 거둬야 될 세금의 41.1%가 그쳤다 이러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보통 5월 말까지 47%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5.9%포인트가 덜 그쳤다. 그럼 이게 금액으로 얼마냐? 금액으로 약 9조 1천억 원 정도가 예상보다 덜 그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어떤 세금 관리 또 재정 관리에 적신호가 켜줄 수 있다. 이래서 정부가 조기 경보를 세우고 비상 관리에 들어간 건데요. 자, 왜 이렇게 세수가 줄었느냐? 한마디로 법인세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 대부분 기업들이죠. 이 기업 법인들이 영업을 하고 이득을 얻어야 영업이익이 있어야만 세금을 내는 게 이게 법인세의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국가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각 30%가 넘어가는데요. 그 반도체 회사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적자가 났다고요. 적자가 나니까 이 회사들이 수십조 원씩 세금을 내다가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법인세가 무려 15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법인세만 작년 예상대로 거쳤다면 오히려 세수 진도율은 작년보다 더 빨라져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칠 수도 있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지금의 세수 부족 사태는 거의 대부분 법인세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2년째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상속세, 종부세 완화 등 그 감세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 구상은 지금의 세금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고 이 법인세는 올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의 법인세가 하반기에 대폭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수 부족 사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종부세나 상속세가 감소해서 세수 부족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수 부족과 종부세, 상속세 개편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종부세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가 위축이 돼서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경향도 있다. 이런 측면을 보고 있고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업 승계가 안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활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재부가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는데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을지요? 예, 추경은 당초 예상을 달리해서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또는 지출이 많았을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부의 돈을 더 갖다 쓰고 또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부는 우리는 추경하지 않겠다. 추경은 위기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엄청난 규모의 세수 부족,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거쳤지만은 추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지금 현재도 지금의 세수 부족 사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덜 심각한 것이고 뭐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경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세수 결손 이후로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난달에 반도체 중심으로 지난달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법인 세수가 좀 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8월달 법인세 중간 예납에 네.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우리 반도체 수출 엄청나게 늘고 가격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중소 반도체 회사들까지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통상 세금은 올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내는 것이지만 중간 정산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반기 것은 8월 달에 중간 연합을 하니까 6월 달까지 반도체 수출만 134억 달러고 특히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작년에는 최악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상당히 뜨겁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8월 달 기점으로 법인 세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지 않을까 또 늘었으면 한다. 이것이 정부 세무 당국의 아주 간절한 희망으로 보여집니다. 네, 8월에 중간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 정산이 또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다음 달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우려할 정도인가요, 교수님? 뭐 이 10조라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나 자영업자 전체 대출로 비교해보면 연체율 자체 절대액이 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학업 성적도 공부를 잘하고 있어서 전교 1등하는 학생이 2등, 3등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갑자기 10등, 20등 이렇게 추락을 하면 예. 여러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조 원 정도의 사업자 연체액이 생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데는 우리가 경기는 좀 좋아지고 있지만 소비 경기는 아직까지 지금 체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 자영업자는 우리 국민의 내수 소비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영업자 예상치와 달리 좀 사업이 빨리 안 돌아간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코로나19 때 사업자 대출의 연체를 막기 위해서 상환 유예 또는 연기,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게 서서히 만기가 돌아오면서 사업자 대출의 연체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계대출자들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출자의 평균 DSR이 38.7%로 추산이 되고 그중에 취약차주는 연소득의 약 6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 국민 중산층 평균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DS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계대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이게 Debt Service Ratio라고 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1년에 버는 돈 중에서 몇 퍼센트를 이자 및 원리 원금 상환용으로 내느냐.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은 4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뭐 40% 정도면 가계가 부도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대로 예를 들어 1억 벌면 4천만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것도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견뎌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트가 거의 70%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취약계층들은 상당히 이 원리금 부담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먹고 사는 거 이것은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빼고 나면 돈 갚을 돈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연소득의 65%, 그러니까 DSR이 65%인 취약차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게 빨간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취약차주들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채무 재조정 해주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 예산이 새 출발 기금이라고 예산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그 이제 예산의 규모가 모든 연체업자들을 다 해줄 정도로 충분하지가 않고 예. 또 대출이 밀렸다고 해서 모두 다 연체 탕감을 해주면 이른바 도덕적 해이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그렇죠. 무너질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환경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면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서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이 사회 전체의 부실 규모도 커지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일정 규모의 세금을 빚을 탕감해주면서 스스로 내도록 하는 일정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새 출발 기금을 나눠주는 이런 방식인데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현재 지금 자영업자나 취약차주의 채무 조정을 좀 빠른 속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갚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로 출발해서 본인도 앞으로의 세금 이자도 잘 갚고 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 새 출발 기금 문제는 또 국회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3,200건을 넘어섰고 실거래 가격이 전고점에 육박한 곳도 늘고 있는데 이 대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 아주 긴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조금씩 예. 뭐 아직 완전한 화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시중의 자금 사정이 좀 좋아져서 시중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는 주담대 이 금리가 5%에서 3% 정도로 좀 내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받기가 조금은 수월해졌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원래 정부가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미 7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소득자에 대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DSR 제도 개편을 앞두고 4월, 5월, 6월 달에 빨리 돈을 빌리자 해서 먼저 지출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을 사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부는 이제 당시 이 DSR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다가 예.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것을 9월 달로 연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부동산이 뭐 과열이다, 화랑이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아직도 평균치 이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주신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시점을 그때 일주일 남기고 2달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오늘부터 시작이었는데 예. 9월부터 시작으로 미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시행될 줄로 알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4월, 5월, 6월 달에 급격히 네네. 써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9월 달로 연기가 돼도 9월 달에 시행하니까 7, 8, 9월 달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끌어내는 수요는 상반기보다는 적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9월 달 이후는 이제 같은 소득자의 대출 비율이 확 줄기 때문에 그때 가기 전에 7, 8월 달에도 수요는 조금씩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한꺼번에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막 급격히 늘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